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원환입니다. 오늘은 요통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비특이성 요통입니다. 원어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한 증상이 없이 나타나는 로백 페인, 엑스레이나 MRI상에 어떤 디스크의 어떤 탈출이나 척추의 변이나 또는 골격이 생겼거나 하는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6주 이상 지속적인 만성 요통을 호소하는 것, 쉽게 말하면 만성 요통, 크라닉 로백 페인이라고도 하지만은 정확한 명칭은 비특이성 요통이 되겠습니다. 자, 비특이성 요통의 정의와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방사선상에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6주 이상 요통을 호소하는 질환, 만성 요통이라고도 합니다. 그 원인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4개의 근육이 뭉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6주간 막 계속 지속이 된다라기보다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통증이 사라졌다가 나았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 질환입니다. 자, 요통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잘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요통이지, 요통이 허리가 아픈 게 요통이지 않느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요통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사실은 이 허리가 삐는 것이거든요. 염좌라고 합니다. 스프레인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이제 급성 요통, acute low pain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 비특이성 요통입니다.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지만 6주 이상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나 MRI상에 어떤 디스크의 변이나 어떤 척추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증상들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비특이성 요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올렸는데요. 요통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많아요. 살이 쪄서 그렇다. 또 뭐 노화 때문이다. 또 뭐 힐을 신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임신, 그다음에 뭐 잘못된 자세,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자세인데요. 그 자세를 바로 잡아야 요통이 해결되고 내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라고 또 많은 환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살이 찌거나 나이가 들거나 힐을 신거나 흡연을 하거나 임신을 하거나 바른 자세를 잡거나 안 잡거나 상관없이 허리를 지나는 그 4개의 근육이 굳어 있느냐 굳어 있지 않느냐가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비만 살이 쪘다고 하더라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4개의 근육이 굳어 있지 않은 사람은 허리가 아프지 않는다, 그래서 병원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정상 체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4개의 근육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또는 좀 더 심해지면 척추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요통이 발생해서 병원에 온다라는 것이 저의 흔들림 없는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살이 쪄서 허리가 아프다면은 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병원에는 다 비만한 환자들이 물리치료실에 누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정상 체중의 환자들이 온다라는 것에서 비만은 요통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만이 요통의 원인이라면 비만한 사람이 살을 빼면 허리가 나아야 되는데 과연 보장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노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물론 뭐 허리가 아파질 확률은 뭐 높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원인이라면 병원에는 허리가 아파서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노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10대에서도 오고 20대부터도 통증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죠? 반대로 70 노인이라 하더라도 허리 근육이 굳어 있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에서 노화가 원인이 아니다. 우리가 요즘 신경근골격계 질환에 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노화예요. 노화가 원인이라면 노화를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원인을 제거했을 때 요통이라는
하는 통증이라는 결과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요통의 원인이 노화라면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좀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 통증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통증과 친구처럼 지내라. 이거는 제가 그 책의 문구에서 읽었는데요. 이것은 의사가 할 소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바로 들더라고요. 환자는 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는 그 환자가 나이가 들어서 많이 썼어, 뭐 60년을 써먹었으니 어떻게 안 아프겠느냐, 그래서 나으려고 하지 말고 통증과 친구처럼 어울려 사는 방법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사가 할 소리가 아니다. 환자의 통증을 없애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인데, 사람 살리는 의사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의사의 직무유기다, 아니면 무지의 발상이다 라는 것이 제가 그 책을 읽는 순간 네, 느낀 결론이었고요. 사실 저도 책을 쓰고 있지만은, 제 책을 읽는 일반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이런 말이 굉장히 과격하고 격할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서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의사들이 쓴 책을 보면 그 책을 중간에 던져버리고 싶은 욕구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건 사실은요. 그만큼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의 그 낮은 의료지식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환자에게 전달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힐이라고 하는 부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힐을 신으면 중력 중심점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체중의 부하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요통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허리 근육이 굳어 있지 않는, 내개 근육이 굳어 있지 않는 사람은 힐을 신고 다니는 모델들이라 하더라도 요통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키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여성의 키가 170을 넘으면 일반 환자보다 요통 발생률이 3배, 남자 키가 180을 넘으면 일반인들보다 요통 발생률이 2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 키 작은 사람은 허리가 안 아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평균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병원에 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키가 커서 허리가 아프다 하면 어떻게 고치란 말입니까? 키를 줄일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것은 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현대의학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흡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워가 허리가 아프다면 담배를 끊으면 허리가 나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담배를 끊는다 하더라도 내개 근육이 풀리지 않는 이상 요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흡연 또한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물론 배가 나옴으로 인해서 로도시스가 되기 때문에 요통을 유발할 확률은 높지만, 그리고 릴렉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泌되면서 아이의 산도를 넓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골반 주위가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허리를 지나는 내개 근육이 굳어 있지 않는 산모들은 네, 허리가 아프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들을 치료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임신 여성의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배를 치료 타겟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배나 허리를 척추뼈가 치료 타겟이 아니라 근육이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 또한 사이드라인으로 높여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요. 산모들 또한 요통 없이 10주간을 네, 건강하게 요통 없이 이제 지내다가 건강한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산 이후에 이제 독소 치료가 가능하냐라는 질문들도 들어오기도 해요. 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치료를 이제 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리치료사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되는 부분들이 아마 자세와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잘못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허리가 아플까요? 구부러운 자세, 턱을 개고 있고 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잔다든지 키보드를 타이핑을 하고 이러면 허리가 아프나요? 그러면 자,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항상 잡고 참선을 하고 있는 우리 스님들은 허리가 안 아플까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른 자세를 잡건, 이렇게 비정상적인 자세를 잡건 상관없이 허리를 지나는 네 개의 근육이 굳어 있느냐 굳어 있지 않느냐의 싸움이다라는 것이고, 이런 이제 바른 자세, 잘못된 자세를 잡건, 이렇게 바른 자세를 잡건,
이 자세를 잡기 위해서 수축에 동원된 근육들은 언젠가는 장력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고 근피로 물질이 생기면서 뇌로 통증 사인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근육이 굳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세를 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스님들이 이 자세를 틀지 않고 자 24시간 일주일 계속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 스님들이 다 열반에 드는 자세, 열반에 들기 위해서 지금 연불 중인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네, 열반에 드시죠, 그죠? 통으로 이제 시체가 되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잡건 이렇게 비정상적인 자세를 잡건 상관없이 이 자세를 잡기 위해서 수축에 동원된 근육들은 언젠가는 근피로에 노출되게 되고 통증 사인을 내려보낸다. 그때 자세를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 통증이 오면 일어서서 움직이고 그리고 통증이 사라지면 앉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통증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게 된다면 네 개의 근육은 뭉치게 될 것이고 결국 허리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더 굳어지면 젊은 사람이라면 디스크가 튀어가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협착증으로 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여러 보조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 또한 저는 그 개발에 일절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때 유행이기 때문에 그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는 것보다 이렇게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는 게 더 편합니다. 허리 똑바로 펴면은 허리가 편할까 좀 그렇지 않아요.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로도시스를 시키고 척추 길이 힘을 딱 주고 앉아 있는 순간 근육은 더 빠르게 내 근피로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의자에 앉을 때는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기대서 앉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척추 길이근이 좀 편안하게 장시간 좀 힘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시던데 자기는 허리를 꼿꼿이 쉬기 위해서 자기 진료실에 앉아있는 그 의자가 고급 등받이 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등을 기대지 않고 엉덩이를 앞으로 딱 내밀어 가지고 꼿꼿하게 세우고 진료를 보신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 비싼 의자를 왜 샀냔 말입니다. 스톨체어 그냥 5만원짜리 사시면 되는데 20만원 30만원 의자 그거 왜 샀냔 말이에요. 왜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계속 유튜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일반 대중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제가 답답해하는 것이고 의료의 틀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간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통에 관한 흔들리지 않는 진실 한 가지. 제가 작년에 요통 그리고 근사슬 이완술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면서 책의 한 권을 통틀어서 이야기한 부분이 이 네 개의 근육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근육이 굳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고 그걸 왜 풀어야만 허리가 낫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요통의 원인은 단 하나다라고 했죠. 오직 요추가 전만 오리형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노말 커브고 이렇게 로도시스가 되면 될수록 그 제드레이트 룸바 커브가 되죠. 요추의 커브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모든 요통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노멀 커브일 때 디스크는 충격을 완충시키는 쇼크 업주로서 작용을 하지만 이렇게 로도시스가 되면 될수록 정상에서 벗어나는 로도시스가 되면 될수록 척추 내부의 압력은 증가하면서 그 압력이 디스크를 밀어낸다라는 것이 주압마 탈출적인 원인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그 말을 들은 일반 대중 중에 저의 그 한마디가 머리에 탁 꽂힌 사람들은 아마 유레카라는 위대한 발견이라고 아마 자기 스스로 외쳤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제게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은, 아직은 제 이야기가 아직은 그렇게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요추를 전반시키는 근육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척추 길이근, 요방형근, 그리고 강배근, 그리고 장요근 이 네 가지 근육뿐이다. 다른 근육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척추로 접근하면 요추 4번, 5번에 타겟이 되지만 이 근육들을 보십시오. 목에서부터 엉치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을 다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방형근 또한 골반에서 요추 1, 2, 3, 4, 5번 행돌기와 12번 늑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골반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 타겟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광배근 또한 어깨에 결절 광고에서 시작해가지고 광고 내려오면서
흉추 7번 극돌기에 딱 붙어가지고 이 세이클론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일약 크레스트 2분의 1까지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의 모든 관계를 다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장용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척추 1, 2 행돌기, 요추 1, 2, 3, 4, 5번 행돌기에서 시작해서 골반을 지나서 앞에 사타구니를 지나서 고관절의 소결절이라는 부위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근육을 풀기 위해서는 전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은 이 요추의 롬바에 발생한 로도시스를 없앨 수가 없고, 로도시스로 인해서 발생한 그 척추 내압을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 디스크에 레이저를 넣어가지고 튀어나온 레이저로 녹인다 한들 이 4개 근육을 어떻게 풀며, 침을 꽂아서 이 근육들을 어떻게 풀어내며, 주사를 가지고 근육이완제를 온 전신에 어떻게 주사를 놓는단 말입니까? 만약에 이런 그런 치료를 시도를 한다면 아마 사람이 미쳐버릴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손으로 가지고 치료하는 물리치료사인 저만이, 우리들만 유일하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근육들을 손으로 일일이 찾아가면서 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근육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직업군은 물리치료사뿐이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직업군 중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직업이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하는 직업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다는 직업 중에 몇 개가 있냔 말입니다.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교수,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리치료사의 수준들을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내가 가진 이 물리치료사의 직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남들이 봤을 때 좀 건방져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할 때 대한민국 물리치료사 이문환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비특이성 요통을 유발하는 근육들인데요. 좀 천천히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이 일교사서 장요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책이 인체는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책이었는데, 그때 가장 강조했던 근육이 일교사서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치료 임상 경험이 더해지면서 총 4개의 근육으로 늘어나긴 했지만은, 자, 일료수 와서 이 장요근이 굳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요근이 굳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해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책에서 보면 아침에 뻣뻣한 거, 이 모닝 스티프니스, 조조강직이라고 하거든요. 이른 아침에 강직, 뻣뻣해지는 증상, 이것은 관절 내부에 염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임상 경험을 해보니까 그 태반은 근육이 굳어있는, 근육이 빡빡한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더라고요. 아침에 8시간 취침을 하고 난 이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육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거든요. 그게 손마디가 될 수도 있고, 허리에서 허리도 되는데, 허리를 돌리고 다리를 좀 벌리고 걷고 허리를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이제 근육이 풀리니까 다시 이제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관절 내부에 발생한 염증성 질환, 류마티스 질환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환기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 임상 경험으로는 대부분 근육이 굳어 있는 환자들한테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하면 허리 근육을 돌리고, 손마디가 아프면 손을 좀 주무르고 돌리고, 팔이 뻐근하면 스트레칭을 하고, 어깨가 뻐근한 어깨를 돌리고 하면 좀 나아진다. 무릎이 아픈 사람도 스트레칭을 하고 하면 나아지더라. 그것이 근육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요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요추에서 강조하는 것은 룸바를 앞쪽으로 끌고, 요추를 앞쪽으로 끌고 나오는, 오리엉덩이를 만드는 룸바를 로도시스 시키는 근육이긴 하지만, 반대로 당기게 되면 고관절을 플렉션 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고관절이 위쪽으로 이렇게 끌고 올라오는 거죠. 서 있을 때는 밑으로 작동을 하면서 요추를 앞쪽으로 끌고 나오지만,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위쪽으로 끌고 오면서, 장시간 앉아 있게 되면 이 장요근이 짧아진 위치에 있게 되면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허리가, 이 장요근이 쭉 늘어나면서 허리가 펴져야 되는데, 장요근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주지 않기 때문에 허리가 잘 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위와 달리 이거는 또 허리가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면 양쪽이 아프다고, 또 허리를 이렇게 가로지르듯이 아프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로지르듯이. 또 꼬리뼈가 우리하게 아프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 꼬리뼈가 아프다니까 교정하시는 분들은 장갑을 끼고 항문에도 손을 넣어가지고 미추를 교정하는 치료를 하는데, 정말 제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치료입니다. 정말 그 꼬리뼈를 교정했을 때 요통이 낫는가요? 정말로? 제가 이야기했을 때 치료는 과학인데, 그 과학적인
1차 원칙이 뭐라 했죠? 95%의 신뢰도라 했잖아요. 그 꼬리뼈를 교정을 했을 때 95% 이상 요통 환자 낫느냐 말인데, 디스크 들어가나요? 협착증 환자가 협착이 낫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게 이제 산에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장단지 쪽이 으리하게 아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장단지 근육의 머슬 쇼트닝 때문에 근육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장단지 으리하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것 또한 장요근이 당기고 있으면서 척추를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신경학적 증상, 방사통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단지를 주물러서 풀어서는 되지 않고 오히려 치료 딱에서 일요소화세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일요소화세 자체가 요추의 뒤쪽에 있기 때문에 요추 1, 2, 3, 4, 5번 행돌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배 앞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사타구를 지나서 이 대퇴골의 소전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랫배가 아리하게 아파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장에 문제가 있는지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간다고 그러고요. 여자들은 또 자궁에 문제가 있는지 걱정을 하면서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이 안쪽이 아프다. 그다음에 허리 저 깊은 곳에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요추를 끌고 오기 때문에, 요추가 압박이 되기 때문에 저 안쪽에서 느껴지는 특징이 있고요. 누워서 허리를 쭉 다리를 뻗어보라면 뻗지를 못하죠. 장요근이 심하게 이제 이게 스프레이 온 사람들은 병원에 오면 허리를 숙여서 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허리를 이제 겨우 침대에 눕혀가 다리를 뻗어보라면 허리를 못 펴니다. 그 이유는 장요근이 근육 요추를 앞쪽으로 끌고 나오기 때문에 척추를 계속 압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뭐 그래서 무릎 밑에 이제 베개를 이제 눕혀놓고 좀 안정을 취한 다음에 이제 치료를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장시간 허리를 숙여서 일했거나, 요즘 뭐 김장철인데 김치치대고 한다고 많이 앉아서 허리를 숙여 있기 때문에 허리를 펴려고 하면 이제 잘 안 펴지죠. 아이고 허리가. 그리고 또 앉아서 일한 병력이 있고, 뭐 고스톱을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거나, 뭐 들에 가서 좀 오래 앉아서 뭐 풀을 베거나 다 앉아 있는 것들입니다. 그때 이제 허리를 펴려고 하면 이 장요근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허리가 이제 아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바닥보다는 푹신한 침대가 좋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요방형근입니다. 요방형근은 우리가 이제 앉아있을 때 이제 몸이 좌우로 약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처럴 스웨이, 자세 동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팅 포지션에서 이 트렁크의 포스처럴 스웨이, 자세 동요를 잡아주는 근육이 요방형근입니다. 우리 앉아있을 때 이 왼쪽인가요? 왼쪽으로 자세 살 기울면 오른쪽 근육이 살짝 당겨주면서 중심을 맞추게 되고요. 몸이 오른쪽 살 넘어가면 왼쪽 근육이 싹 당기면서 자세를 잡아주게 됩니다. 이게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이게 수축했다, 이게 수축했다. 약간 미세한 동요가 있어요. 그것을 포스처럴 스웨이, 자세 동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척추의 안정화에 척추를 잡아주는데 가장 힘을 많이 쓰는 근육이 이 요방형근이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두 개의 근육은 특징이, 한쪽이 특징적으로 먼저 아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 허리가 주로 아프고, 허리를 돌릴 때 아프고, 이게 이제 또 뜨끔하신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한 손으로 옆구리를 탁 짚게 됩니다. 장요근은 어딘지 짚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쪽으로 손을 탁 짚고 오면, 오른손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탁 짚고 들어온 사람은, 오른쪽 요방형근이 문제구나. 이런 사람들 허리가 샥 비틀어지기 때문에 골반이 옆으로 이제 틀어져 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듯이 엉덩이나 뭐 사타구니 앞쪽으로도 이제 통증이 이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이 요방형근의 문제다라는 것이고, 오래 앉아있으면 옆구리가 우리하게 아파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팅 포지션에서 이 포스처럴 스웨이에 관여하는 근육이 요방형근이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 가장 많이 경직이 되는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척추 길이근입니다.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손상이 되는 근육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척추 길이근 말고도 또 강배근 또한 척추 길이근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근육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고, 뭐 물건 들어 올리기보다 뭐 허리를 조금만 숙여 따끔하죠, 그죠? 심한 사람은 병원에 와야 되는데 운전석에 앉지를 못해가지고 고개만 숙여도, 고개만 목덜미부터 엉치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고개만 숙여버리다가 허리까지 근육이 연결되기 때문에 통증을, 허리가 극심하게 아파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환자를 치료하려면은 결국 목까지 다 치료가 되어야만 완벽하게 허리가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통을 치료하려면 전신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것을 이 척추 길이근이라고 하는 근육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허리 근육에만 주사를 놓고 근육이완제를 놓고 뭐 충격파를 쏘고 레이저를 쏘고 또 뭐 이런 안 된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타겟을 한다면 뭐 디스크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요 방향 것만이 주로 타겟이 된다는 측면에서 네, 장요근이나 이 척추 일근을 풀어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요통 환자의 요통을 빠르게 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엉덩이 근육도 하나 넣어봤는데 요즘 엉덩이 근육 때문에 뭐 유튜브에도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척추에 비하면 사실 어렵지는 않죠. 사실은 그죠. 대부분 이제 이상근 연구원 한의학에서는 뭐 좌골신경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필리포미스에 의해 가지고 다리로 내려가는 이 사이팅 너브를 누르는 증상들입니다. 그 외에도 물론 여기는 중둔근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둔근이나 대둔근의 건경지기에서도 물론 골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요통을 유발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근육들이 이제 치료 타깃이 되는 것이고요. 허리가 아픈 환자들은 이 4개의 근육을 자기 스스로 풀어낼 수만 있다면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 병원에 있는 물리치료사라면 이 4개의 근육을 얼마만큼 빨리 풀어내느냐에 포커스가 이동을 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4개의 근육이 굳으면서 나타난 그 엑스레이상에 나타나는 변화들의 집중 포커스가 맞춰져서는 절대 환자를 치료를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흔들림 없는 주장입니다. 그 외에 이제 증상을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지속이 돼요.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라고 하면 뭐 1주, 한 달, 뭐 이리 됐다. 어떤 사람은 몇 년 됐다는데, 아니 몇 년 전부터 계속 아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언제 아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 2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달, 6주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팠다가 나았다가 아파다 나았다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프냐면 근육이 뭉치기 때문에 아픈 거죠. 낫는 건 왜 나았겠어요? 근육이 풀렸으니까 낫지. 허리가 아픈데 계속 움직이기 주나요? 허리가 아프면 좀 쉬었다가 또 사우나도 하고 몸도 좀 적게 놀리고 남들 기지개도 해보고 또 약도 먹어보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풀리게 되고, 풀릴만큼 통증이 사라졌다가 또 안 아프면 또 원래대로 또 생활하니까 또 허리 근육이 쭉 뭉치니까 또 통증이 오고, 그렇게 계속 반복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균이 들어온 거 아니잖아. 뭐 귀신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유가 뭐겠어요 대체. 어떤 경우에는 이제 허리 뜨끔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뭐 서울대 의사분은 뭐 허리에 있는 뭐 근육 복대를 뭐 활성화시키라. 그래 뜨끔하면은 그걸 풀지 말고 놔두라고 하던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 안 풀면은 허리 계속 비틀게 되고 척추 내부에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환자는 그 뜨끔한 그 4개의 자연 복대라고 하는 그 근육이 풀리지 않는 이상 디스크로 가버립니다. 그 원장님 책임질 수 있으세요? 정말 어떤 근거에서 자연 복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상의 특이한 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비특이성 요통이랍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만성 요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크라니얼 로백페인, 에큐트 로백페인은 우리가 이제 근골기 질환에서 급성기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4시간, 48시간, 이틀을 이야기하거든요. 이틀. 뭐, 무조건 한 3일 정도 됐다면 급성이라고 보고요. 그 이상, 6주 이상 쭉 가면 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루 이틀 아파가지고 병원에 안 오니까, 물론 딱 끊어져가지고 허리 숨도 못 쉬게 아프거나 하면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파스 바르고, 담이 결렸구나 하고, 이제 좀 안정을 취하고 파스 바르고 하면 다 낫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런데도 이제 6주 정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온다. 그래서 이제 비특이성 요통, 최소 6주 이상 된 만성 통증을 만성 요통을 비특이성 요통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또 가만히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장요근의 문제입니다. 아픈 지점을 손으로 만져보라면 딱히 정확한 지점을 찾지 못한다. 허리를 움직일 때 뻐근하긴 하지만 또 허리를 움직일 때 또 잘 움직인다. 근육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뻐근한 증상이 있지만 기지개 켜고 허리 돌리고 하면 또 걸어가거든요. 사실은 처음엔 잘 걷기 힘들다가 다리를 벌리기 시작하면, 만약에 왼쪽 다리를 추진을 하면 오른쪽 다리는 뒤쪽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장요근이 풀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가면 왼쪽 다리는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일로 써서 장요근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장요근이 풀리기 때문에 계속 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풀리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척추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앉아 쉬어야 되는 신경성 파행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좀 걸어가면 좀 나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계속 걸으면 걸을수록 상태는 더 악화되니까,
주저앉게 되는데, 그럴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좋은데, 산을 가도 되고 요가를 해도 되고 등산을 해도 되고 뭐 나이트클럽 춤을 추러 가도 좋은데, 모든 것은 통증을 참아가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환자한테 이야기를 하죠. 통증을 참고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그 조직은 계속 손상이 되고 척추는 계속 압박을 받고, 무릎이라면 연골을 계속 따라간다. 그래서 통증이 오면 쉬어야 됩니다. 쉬고 근육이 풀리는 만큼 척추를 압박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계속 걷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거리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운동하는 시간은 계속 증가되는 것이지, 풀리는 만큼 그것이 되는 것이지, 억지로 운동을 계속 한다고 해서 운동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아침에 뻐근한 통증, 조조강직이라고 했죠. 네. 그다음에 가끔씩 이제 엑스레이 상에 골반의 높낮이가 이제 다르게 보기도 하고요. 또 환자를 눕혀보면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들이 다 근육이 굳어서 당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겠어요? 골반이 높낮이가 낮다고 해가 골반을 맞추겠다고 해가지고 드랍헤드에 대놓고 첩부터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골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환자도 이제 골반이 이제 비틀린 느낌이 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근육이 이제 굳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자기 스스로 이제 인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세 교정과 관련해서도 저는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자세를 교정시키면 내가 그것을 리에듀케이션 할 것이다. 그건 인간의 상상 속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제가 임상을 해보면서 뇌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더라고요. 신경해부학에 대한 책을 한글 통으로 번역을 한 사람이 접니다. 뇌는 그렇게 위대하지가 않습니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똑같습니다. 들어가 밑에서 올려 보내는 자극, 그만큼 우리가 다시 토해내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해석을 하고 AI 장비가 아니에요. AI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우리 자기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들어오는 자극만큼 그대로 그에 반응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뇌이기 때문에 뇌는 아주 단순하더라. 이 이야기도 아마 다음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이 또 사라지고 나타나는 것이 반복이 된다. 그죠? 왜 반복이 된다 했습니까? 근육이 풀리고 굳고 하기 때문에, 굳을 때는 아팠다가 또 아프면 좀 조심하니까 또 근육이 풀리고, 그래 또 통증이 사라지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다. 심하면 허리가 무지하게 걸어다니고, 옆으로 골반이 틀어져 가기도 하죠. 물론 다 근육들의 문제다. 자, 그럼 광배근과 척추기력은 신장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 됩니다. 한쪽 오른손을 잡고 당겨주면 광배근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숙이면 척추기력근까지 더 늘어나겠죠. 엎드려 누워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쭉 하면 척추기력근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를 숙이면 뒤로 디스크 튀어나온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했죠. 그죠? 척추가 압력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김연아처럼 얼음 빙판에서 3단 점프를 해도 튀어나오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허리를 숙이면서 척추 기립근이 쫙 스트레칭이 되게, 이렇게 팔도 올리면 광배근도 쫙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래요. 허리를 숙였을 때 적어도 손끝은 바닥에 닿아야 된다. 우리 햄스트링도 땡기고 있지만, 손끝이 바닥에 닿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 척추를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허리가 아파지고, 심한 경우는 디스크가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닿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고요. 두 번째는 광배근이나 척추기력을 신장시키는 방법들입니다. 의자에 뭐 손을 올릴 때 손을 잡아도 됩니다. 뭐 철근 같은 거 잡아도 되고, 난간대를 잡아도 되고, 쭉 뒤로 당겨줌으로 인해서 광배근과 척추기력근이 스트레칭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한번 누워있을 때도 똑같은 동작이네요. 같이 척추기력근을 신장시켜 나가고, 또 뭐 볼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뭐 스트레칭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광배근과 척추기력근을 자가 스스로 신장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장요근에 대한 신장 운동인데요. 장요근은 이 척추 뒤쪽에서 배 앞쪽을 지나와가지고 이 사타구니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 왼쪽 다리를 뒤쪽으로 뻗는 이 자세에 의해서 이쪽 왼쪽 장요근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 교대로 하면 좋겠죠. 테이블이 있다면 테이블을 누워서 싱글 니트 체스트라고 하는데, 무릎을 가슴에 닿게 하면 반대쪽에 일려서서 쭉 늘어나는 신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요근을 늘려 나갈 수가 있다. 도저히 안 된다면 책상 같은 걸 잡고 골반을 쭉 더 내리면 이 앞쪽에서 쭉 당기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장요근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네, 엎드려 누워서 언핸더죠. 시리악스를 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서 힘을 훅 빼면은 복직근도 늘어나지만 일요사서 쫙 늘어나면서 허리가 시원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에 있는 이상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인데요. 한쪽 다리를 교대로 이렇게 깍지 끼고 당기게 되면 구부린 쪽, 이쪽, 오른쪽 엉덩이 쪽이 쭉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근은 네, 대둔근, 중둔근 그 밑에 쫙 6개의 엉덩이에는 6개의 회전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허리를 옆으로 돌리게 되면 엉덩이 근육과 같이 이제 늘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의자에 앉아서는 이렇게 만약에 왼쪽 다리를 올리고 상체를 이렇게 숙여주게 되면 왼쪽 엉덩이 쪽에 안쪽에서 쩌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또 반대쪽으로 좌우 교대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했다가 한 5초 정도 홀딩 했다가 상체를 들고 다시 5초 정도 했다가 홀딩하고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한 다음에 반대쪽 다리를 무릎 위에 올려가지고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이 풀리는 만큼 시원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서 있을 때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올리고 엉덩이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 왼쪽 엉덩이 뒤쪽으로 무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저 또한 이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테니스 게임 중에도 이렇게 하고요. 골프 치다가 필드에 나갔을 때도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의자가 있다면은 이렇게 다리를 한쪽으로 올리고 상체를 쭉 숙여주면 올린 쪽 오른쪽 엉덩이 뒤쪽으로 이상근이 쭉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닥에 있다면은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양반 다리 취하고 왼쪽 다리는 이렇게 쭉 뻗어 준 상태에서 상체를 좀 더 숙여줘야 됩니다. 숙여줌으로 인해서 구부러진 쪽 앞쪽에 있는 고관절 엉덩이 뒤쪽이 쭉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좌우 교대로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뭐 남의 사진을 들고 온 거라서 언젠가 제가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리투 체스트입니다. 한쪽 다리를 가슴에 당겼다가 팔을 쭉 뻗었다가 다시 당겼다가 나왔다 하는 동작을 3에서 5회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를 쭉 당겼다가 나왔다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왼쪽 다리를 당길 때는 오른쪽 다리를 쭉 뻗어줘야만 이쪽에 스트레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 다리는 엉덩이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스니트 체스트라고 합니다. 양쪽 무릎을 깍지 끼고 가슴에 쭉 당겼다가 뻗었다가 당겼다가 뻗었다 하는 동작을 3에서 5회 정도 반복을 하면 되고요. 좀 더 강하게 스트레칭 하려면 고개를 좀 들어주면 됩니다. 이보다 더 강하게 하려면 고개를 든 상태에서 앞뒤로 뒹굴 하면은 척추 기립근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무릎을 세워서 다리를 쭉 오른쪽 왼쪽 이렇게 요 방향근을 스트레칭 시켜 나가는 겁니다. 좀 더 강하게 스트레칭을 하려면 무릎을 쭉 뻗은 상태에서 하늘로 들었다가 오른쪽 왼쪽을 하면 좌우에 요 방향근이 쭉쭉 스트레칭이 되게 됩니다. 뭐 이것도 누구나 가능한데요. 부처럼 동작에서는 발끝이 닿진 않더라도 발끝이 공중에 떠 있는다 하더라도 손을 짚어서 상체를 쭉 들어주면 목부터 골반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척추 기립근들을 제대로 스트레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근육이 빨리 안 늘어나기 때문에 뜨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발끝이 바닥에 닿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브릿지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요. 무릎을 발바닥을 대고 골반을 하늘로 쭉 들어 올리게 되면 이 복근과 앞쪽에 있는 일리오사스가 쭉 스트레칭이 되면서 시원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핸더입니다. 척추 일리오사스를 쭉 스트레칭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호흡을 후 해가 배에 힘을 쭉 빼면 배가 바닥에 닿습니다. 허리가 아픈 환자일수록 특히 일리오스 와서 많이 굳어 있는 사람일수록 이 자세가 지혜지지 않고 배가 공중에 떠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떠면서 배에 힘을 딱 주고 있게 되는데요. 그 허리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지 마시고 엉덩이를 들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했다가 다시 이 동작으로 돌아오면 좀 더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도 아프다면 다시 한번 더 스트레칭을 한 상태에서 쭉 오면 됩니다. 네, 그러면 골반이 바닥에 닿게 된다. 그래도 안 닿으면 무리하시면 안 된다. 장요근이 아직 덜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풀리는 만큼 이 자세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근을 스트레칭 하는 방법입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오른쪽 무릎을 다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양반 다리 자세를 취하고 가슴을
가슴이 무릎에다 이렇게 쭉 스트레칭을 하면 이 오른쪽 엉덩이 쪽이 쭉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죠. 좌우 교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상체를 들었다 숙였다가 들었다면 골반 앞쪽으로 또 엉덩이 뒤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당기는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근육이 풀리는 만큼 골반은 계속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들을 계속 반복을 해주게 되면 제가 말했던 그 요통을 유발하는 그 6개의 근육이 원활하게 풀리게 되고 여러분들 허리는 통증 없이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성요통과 신경통에서 이제 요통인데요. 요통을 자꾸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만성요통, 6주 이상 지속된 이 만성요통, 비특이성 요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진행이 되게 되면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신경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가고요. 나이 든 사람은 협착증으로 갑니다. 이 모든 질환들은 특히 신경근골격계 질환에 있어서는 진행성인 것 같아요. 디스크라는 것, 추간판 탈출증도 어느 날 갑자기 파 와버린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 앞에 최소 6주 이상 또는 몇 개월 이상 또는 몇 년 이상 반복적으로 통증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커런트 로백 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재발성 요통. 그러한 것들을 치료를 못 해냈기 때문에 디스크로 가버린 거고요. 그 만성 요통을 치료를 못 했기 때문에 협착증으로 간 것입니다. 추가만 탈출증, 협착증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도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특이성 요통, 또 만성 요통과 추간판 탈출증 또는 협착증과 같은 이 두 질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리가 저리느냐 안 저리냐의 차이점입니다. 만성 요통은 다리 저림은 없지만은 우리하게 허리가 아팠다가 나았다를 반복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추간판 탈출증은 방사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이 둘의 차이점은 이 4개의 근육이, 제가 말했던 그 4개의 근육이 조금 굳은 겁니다. 조금. 여기는 많이 굳은 겁니다. 많이 굳기 때문에 척추를 압박하고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많이 굳기 때문에 주간공을 압박하기 때문에 스파이널 러브를 압박한 것이 협착증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하기가 쉽고요. 치료하기 어렵다는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나 MR상에 들여다보고 척추의 탱이나 디스크에 밀려 나온 걸 보고 자꾸 그걸 치료하려고 하니까 치료 실패하죠.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척추 수술은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술 이후에 바로 재발할 수도 있고, 또 잔통이 계속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일주일이든 1년이든 최대 10년간을 쓰는 사람들도 봤는데, 디스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싹 다 재발합니다. 그 이유가 원인인데 원인을 제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라고 하면 결과를 제거했고, 협착이라고 하는 협착이 된 스파인을 내 손을 댔기 때문에 원인은 근육인데 원인이 제거가 안 되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 재발을 한다. 그래서 저는 단 한 건도 수술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원인은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사통이 있냐 없냐 이 차이일 뿐이고, 결국 방사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4개의 근육이 좀 더 많이 굳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 이 차이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이야기가 저도 많이 지치네요. 오늘 이것으로